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말이죠. 저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한 내용인데요. 한 두 분 정도의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질문자님의 사연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PD님. 유튜브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내용이 있어서 톡을 보냅니다. 뒤에서 받친 그런 100% 피해자인데요. 현재 한의원 치료 중입니다. 세게 받쳐서 치료 중에 MRI 촬영도 했습니다. 퇴행성 HIVD 돌출로 소견서 나왔고요. 계속 목이 아파서 치료 중입니다. 한의사님에게 진단을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질문 1입니다. 진단서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아니면 디스크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질문 두 번째인데요. 진단서에 사고 기여도를 꼭 기록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기여도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렇게 몇 프로로는 끊어본 적이 없다고 병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의사선생님이 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록을 해준다고 하는데 꼭 기여도 몇 프로가 들어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끝에 가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말이죠. 처음인 분들이나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은 이런 질문을 매우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이죠. 교통사고는 말이죠. 한 전문 영역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하고 접근도 되겠지만은 경험이 없는 사고가 처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단서에는 말이죠. 디스크라는 병명은 쓰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병명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말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진단서에 디스크라는 병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로 쓸까요? 속칭 디스크 진단은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많이 씁니다. 네. 두 번째 추간판 전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 추간판 돌출.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서를 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다섯 번째죠. 추간판 파열하고 외상성 이렇게라고도 적어줍니다. 네. 자, 김PD님 여기서 보시면 말이죠. 네. M이라고 네 가지를 써놓고 S 하나 붙어있죠. 네. 이게 바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네네. M코드와 S코드의 그런 표시입니다. 네. 자, 이 정도의 병명을 의사 선생님들은 디스크 환자에게 정밀검사 판독지, 즉 MRI 결과지를 보고 병명을 넣고 진단화합니다. 자, 말은 다르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디스크 질환에 따른 병명을 이 정도에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에서 4번까지는 M코드고요. 5번은 S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코드라는 얘기죠. M코드 및 S코드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번, 2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62번 영상을 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죠. 일반 엑스레이 촬영 후에 사진에는 말이죠.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디스크 확인을 하려면 말이죠. 꼭 CT나 MRI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촬영을 해야만 신경 압박이나 디스크 탈출 정도를 정밀검사에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에서는 말이죠. 질문하신 분이 사고의 기여도에 대해서 사고의 기여도를 꼭 기입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의 기여도는 말이죠. 해주면 좋겠지만
해 주어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말은 법원의 신체 감정 촉탁으로 인해서 촉탁받은 병원의 신체 감정 의사가 기입하는 것으로서 사고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일반 의사들, 쉽게 얘기해서 진료하시는 분들을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이,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사고 기여도를 적어준다 해도 그것은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중에서 뭐 자신의 소신대로 사고의 기여도를 진단서에, 소견서에 기입을 해주는 경향도 가끔 있습니다. 그 환상의 보이스를 갖고 계시는 우리 김 PD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기 환자는 2019년 00월 001 사고 이후 발생한 경추 통과 상지 통증, 수부 근력 저하를 증상으로 간헐적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무증상이셨습니다. 2019년 00월 001 시행한 CMRI상 경미한 다발성 경추 간판 장애,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었습니다. 우측의 경추 5, 6번 사이 구상 돌기 관절에 비유가 관찰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통증에 대한 외상 기여도는 약 50%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경추통과 상지 근력 저하가 남아있는 상태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김 PD님.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이죠. 사고 기여도를 적어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김 PD님. 네. 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준 의사가 말이죠. 써준 사고의 기여도 50% 말이죠. 금방 읽어준 내용입니다. 네. 보험사에서 인정해 줄까요, 김 PD님?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인정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인정 안 해줍니다. 네. 보험사가 하는 말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료받은 의사가 써주는 것이니 이것은 말이죠. 우리 측 보험회사 측이죠. 자문의사에게 의견을 물어서 자기네들도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고의 기여도를 치료받는 의사에게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네. 보험회사는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사고 기여도 소견이 없잖아요. 네. 없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합의금 산정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꼭 필요한 서류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고 기여도를 받아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사고 기여도 받아오잖아요. 아까 그분 같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신네들 생각이고요. 보험회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하면서 보험회사에 도움 안 되는 서류, 네. 즉 환자에게 유리한 사고 기여도는 위에 소개한 경추간판 장애 50% 이거죠. 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타기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국장님 그러면 네. 이 사고 기여도를 받아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게 자문의를 통해서 자문까지 받게 하는 그런 명분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후에도 얘기하고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굳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네. 사고 기여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전에 말씀 설명과 좀 똑같습니다. 자,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산정해서 혹은 장애가 남을 것인지를 확인해서 드릴 합의금을 말씀드릴 테니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등을 주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후에 어떻게 이야기 행동하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네. 네. 이러한 답이 돌아옵니다. 그 답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서류를 다 받아가서 나중에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사자한테. 네.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고객님, 저는 최대한 장애를 인정하려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서 자문 결과를 보니까 기왕치기라고 하는데요. 어쩌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내용이 바뀌었죠. 보험회사가 처음에 자료를 달랄 때 하고 지금 결과를 얘기할 때 내용이 바뀌었죠. 네. 또 실제 장애는 환자가 다친 그 장애가 29%의 영구 장애가 예상되는 환자인데 말이죠. 이것을 또 자문을 갔다 와서 한다는 말왈. 아이고 고객님, 자문을 받아보니
결과가 29%, 1시 5년 정도의 장애가 나왔는데요. 어쩌죠? 이렇게 하면서 물타기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진단서 외에는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을 넘기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걸로 저는 믿는데요, 김 PD님. 네. 좀 이해가 가시지 않겠어요? 예, 저는 확실히 됐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 영상의 취지대로 이제는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말이죠. 치료를 받는 병원이 대학병원 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진단서 병명에 대한 사고 기호들을 적어달라면서 의사 선생님과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서에 진단 병명이나 잘 넣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네. 물론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담당 교수가 발급하는 사고 기여도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호소력 있는 소견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대학병원에서는요. 그러나 그 외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이죠. 김 PD님 어떻습니까? 오늘 그 진단 병명이나 소견서 상의 사고 기여도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사고 기여도가 굳이 막 노력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또 사고 기여도를 적어달라고 하면 일반적인 병원에서는요, 종합병원이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는 뭐 거의 의사 선생님들이 놀랍니다. 경기합니다. 네. 나중에 뭐 분쟁에 그 자기 자신들이 개입되는 줄 알고 그런 거 잘 안 써주려고 그래요. 네. 또 나중에 그걸 잘못 써놨다가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럴 경우에 상당히 곤란하다 해서 안 써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안 써주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또 그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